그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어 저번에도 그냥 코드 보면서 쭉 설명해 줬었는데 그 몇몇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게 발표 자료를 전체적인 코드를 좀 자세하게 만들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전체적인 구성이나 내용 같은 거는 이제 발표 자료에 집어넣고 그 병행해서 같이 코드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그 다이로스 토카피 V2로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계속 그 지금 뭐 사용법 같은 경우는 보잉팀 학생들이 다큐멘테이션을 잘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사용법은 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위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제어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프로젝트고요. GitHub 프로젝트 이름이 이제 다이로스 토카비 V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V1이 있었는데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근데 V1은 개발을 하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뒤집어 엎고 다시 개발해서 V2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로봇의 경우 이제 리눅스 플러스 제노마이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뮬레이션은 그 아시다시피 무조건을 이용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디스트로박스를 사용하게끔 업데이트를 해놔서 우분투 버전 제한 없이 그 최신 우분투에서도 그 로스 원 구동해서 디스트로박스로 그 시뮬레이션 구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코드 구조 및 구성을 위주로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실제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제 리얼타임인데, 리얼타임은 이제 제가 최근에 좀 그 작업할 일이 있어가지고 다큐멘테이션을 좀 진행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세팅할 일이 있으면은 그 나중에 이제 발표 자료 올려놓으면은 이거 제노마이 3 그 인스탈 튜토리얼 보고 따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제노마이 쪽은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itHub 프로젝트를 보면은 github.com에 이제 딱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폴더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토카비 캣이나 토카비 라이브러리, 토카비 MSG가 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브 모듈로 관리되고 있는 거라서 근데 이건 이제 왜 서브 모듈이냐 하면은 어 좀 다른 데서 필요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링크 자체를 분리를 해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근데 이제 여기 이더캣이나 이제 뭐 센서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그 뭐 시뮬레이션용으로 그러니까 뭐 제노마이가 아닐 때 컴파일할 때는 뭐 빌드 안 하는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각 패키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 토카비 이캣 뭐 토카비 센서 이렇게 패키지 이름이 쭉 있는데 토카비 캣은 이더캣 마스터 그 제노마이 전용에서 빌드되는 이더캣 마스터 패키지고 토카비 센서는 제노마이 전용에서 빌드되는 이제 센서 관리 패키지 즉 이제 뭐 로봇의 IMU나 뭐 어 이더캣 이더캣은 위에 있고 IMU나 뭐 FT 센서 그 저희 로봇이 사용하는 종류 FT 센서 종류가 두 가지인데 그 발에 있는 거랑 손에 있는 거랑 FT 센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두 종류의 FT 센서랑 네, IMU를 관리하는 토카비 센서와 그리고 토카비 디스크립션에는 URDF 그리고 메쉬 그리고 무조코에서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모델 파일인 뭐 무조코 XML 그리고 또 RBG 런치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퍼블리시 되는 조인트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그 지금 현재 로봇의 모습을 RBG로 지금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카비 MSJS는 토카비에서 사용되는 커스텀 메시지스 그런 정의하는 패키지고요. 토카비 립 같은 경우에는 어, 토카비 이제 메인 제어에서 사용하는 그런 함수
뭐 수학 그 매스 디파인이랑 뭐 그런 뭐 홀바디 펑션이랑 뭐 링크 그런 데이터 그 제어기에서 사용하는 그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를 정의를 해놓고 또 뭐 제어기 함수도 정의돼 있고 뭐 공유 메모리를 이제 정의해 놓은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토카비 컨트롤러에서 불러와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얘는 이제 일반 그 리눅스나 제노마이 리눅스에서도 잘 작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개발을 해놓고 사용한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은데 이제 토카비 무브잇 컨피그라고 그 부트캠프에서 하는 무브잇을 지금 도깨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컨피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브잇을 런치를 해서 보면은 이제 도깨비를 통해서 뭐 간단한 플레잉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그런 이제 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카비 런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실제 로봇에 좀 필요한 파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그 로스 토픽을 통해서 토카비 제어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그 GUI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런치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 런치 매니저가 이제 그 도깨비 컨트롤러를 이제 여기서 실행하게끔 해주는 그런 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카비 태스크 매니저는 한창 그 로봇 테스트할 때 많이 썼던 건데 이거는 그 뭐 관절을 이제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갔다가 관절 상태를 그런 계속 바꾸면서 로봇을 이제 테스트하게끔 할 수 있는 제어 루프를 계속 돌리는 그런 어,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런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실제 로봇에서 핸드랑 모바일에도 컴퓨터가 각각 달려 있는데 그쪽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런치 매니저가 구현이 돼 있어가지고 GUI로 쉽게 켰다가 껐다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실제 로봇에서 돌아갈 때는 뭐 실제 로봇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컨트롤 PC에 이런 식으로 토카비 이더캣이 그 프로세스가 크게 두 개가 돌아가고 이제 시뮬레이터도 돌아갈 수도 있죠. 그 이더캣이 그 실제 로봇이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뭐 토카비 센서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토카비 컨트롤러인데 토카비 컨트롤러에서도 이제 이 키네매틱 스레드랑 다이내믹 스레드가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로스 같은 경우에는 로스를 담당하고 있는 별도의 로스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이 로스 매니저에서 그 뭐 통신도 하고 뭐 로깅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스가 밖에 있는 리모트 PC와 그리고 또 리모트 디바이스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공유 메모리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메모리는 이제 그 이 프로세스 간의 통신 방식을 이제 IPC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통신을 하도록 구현을 해 놨습니다. 지금 로봇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회색 박스는 리얼타임, 뭐 흰색은 논 리얼타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더캣 통신이랑 뭐 센서 관리, 그리고 토카비 컨트롤러에서 메인 제어기에서 이제 기구학 계산하거나 어 다이나믹스 중에서도 이제 별도로 리얼타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파트들은 리얼타임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요소들은 논 리얼타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IPC를 구현해 놨다고 하는데 이제 IPC를 구현하는 방식에는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IPC는 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로스 토픽, 그 로스 토픽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도 이제 IPC를 구현하긴 하는데 로스 토픽은 아니지만 어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은 좀, 좀 많이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IPC 기법을 사용하면은 뭐 편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물론 문제가, 그런 방식들은 좀 레이턴시 문제가 있습니다. 메모리를 사용한 방식이 아니라 내부 통신을 통해서 그 변수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방법들은 레이턴시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로우 레이턴시를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현을 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현한 게 그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구현에 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컴파일러 따라서 좀 다르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나 스케줄러 뭐 컴파일러 따라서 다르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를 좀 주의해서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대충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은 뭐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생산자 소비자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 구조에서는 생산자 소비자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렇게 쪽에서 통신 스레드에서 이제 각 관절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이 데이터를 생산을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하고 어 이제 여기서도 이제 IMU 데이터를 생산해서 저장을 하고 받아와서 저장을 하고 이제 소비는 결국에는 이제 이 키네맥트 스레드가 이 해당 정보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산자 소비자가 나눠져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생산자에서는 아토믹 인트 변수를 통해서 이제 공유 메모리의 쓰기 중임을 알리고 소비자는 해당 변수를 통해서 그 데이터 접근을 할지 말지 이제 뭐 스레드 세이프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거는 GCC 인라인 어셈블리로 어 코드가 아니라 CPU의 어셈블리 명령어를 다이렉트하게 좀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어 메모리라는 건 이제 그 메모리 최적화를 방지한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 컴파일러가 그 코드를 컴파일할 때 코딩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코드를 A, B, C로 코딩을 했는데 이게 컴파일러가 최적화하면서 그 A, B, C대로 순서를 실행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뭐 C, B, A 막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때 이런 어셈블리를 통해서 메모리 최적화를 방지하게 되면은 어 이전에 있던 애들이 이후로 최적화하면서 이후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메모리 펜스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아이고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 게 최적화 방지 쪽도 애매한 게 뭐냐면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아토믹 변수의 그런 태생 자체가 멀티스레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인데 얘네도 어 얘네를 아토믹 인트에 뭐 쓰고 읽고 할 때 기본적으로 메모리 펜스가 이 컴파일러 안에서 이제 숨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야 멀티스레드에서도 작업할 때 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살펴보니까 컴파일러 버전에 따라서 해당 어셈블리어가 좀 없어졌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 어떻게 구동되느냐에 따라서 좀 데이터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넣어놨는데, 네, 뭐 GUI 경우 이제 RQT를 통해서 구축이 되어 있죠. RQT는 뭐 부트캠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봤으니까 알 것 같고, 요 HUI 그 HUI 경우에는 토네이도라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로봇에서 웹 서버를 호스팅을 해서 그 기반으로 웹 기반 UI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장점이 뭐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구동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 다 구동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웹 기반 U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결국 아바타 때는 썼는데 그 좀 그 GUI를 사용하려면 이제 웹을 수정해야 되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거의 쓰는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이것도 뭐 뭐 사용할 일이 있으면은 수정해서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은 그리고 익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무조건을 이용해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쪽에서 이제 볼드체 돼 있는 것만 일단은 오늘은 좀 위주로 좀 설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카비 이켓이랑 토카비 센서, 토카비 립, 토카비 컨트롤러 이렇게 네 가지 패키지를 좀 위주로 오늘은 설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어 일단은 토카비 이켓을 먼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카비 이켓의 경우에는 이더캣 기반의 리얼타임 그 로봇 관절 통신 시스템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어, 네, 엘모 드라이버들과 이제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을 통해 제어를 할 수 있고요. 그 상부 하부 분리돼서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프로세스가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디바이스 1, 메인 디바이스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신 부하를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 이제 이거는 제노마이 통은 실시간 통신을 진행을 하는 그 프로세스고요. 뭐 이제 구조를 막 잘은 아닌데 나름 이제 모듈화로 구성해놔서 어 공통 통신하고 이제 진단 모듈이 있고 이거를 이제 뭐 랩핑하는 각 실행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팅을 통해서 뭐 각 변수 설정 및 뭐 관절 매핑을 정의를 하고요. 어, 그래서 오른쪽에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레드, 체킹 스레드, 와치독 스레드 이렇게 스레드가 아까는 두 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와치독 스레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 어, 그, 좀 코드를 구성은 이제 이더캣 마스터 요한 아이랑 뭐 이더캣 세팅 이렇게 두 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마스터 모듈에서는 그 네트워크 초기화 이 코드 안에서 이제 SOE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 SOEM을 통해서 네트워크 초기화하고 뭐 슬레이브 장치 설정하고 뭐 PDO 설정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제 뭐 그 도깨비에서 사용한 것처럼 호밍 동작하는 그런 코드도 이제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초기화 진행하고 뭐 동작하는 코드가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실시간 제어 루프 내에서 이제 슬레이브와 데이터를 교환하고 또 생산자가 생산한 데이터를 공유 메모리에 더 저장하고 또 명령을 가져오고 이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진단하는 코드들 그리고 뭐 에러 및 핸들링하고 그 진단 및 복구 기능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세이프티 락 기능도 이렇게 마스터 쪽에 코드가 있습니다. 계속 로봇 사용하다 보면은 세이프티 락 걸려가지고 로봇 잠기고 그러는데 그쪽 코드도 다 이렇게 마스터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속도에 따라서 제한이 되기도 하고 그 만약에 이제 토카비 컨트롤러인 제어기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막 제어기가 꺼졌다 이러면은 또 세이프티 락이 걸리게끔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에서는 각 변수 그리고 이제 상수 관절의 각 이름이랑 뭐 관절의 이제 관절 매핑이라는 거는 로봇의 그 모델 파일에 정의된 관절 순서랑 그 실제로 이더캣이 연결되어 있는 관절 순서랑 좀 달라가지고 그거를 좀 정의해 놓은 어, 파일 정의해 놓은 그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각 그 상수 그런 것 정의돼 있고 실행 파일을 보면은 마스터 언론.cpp 파일이랑 마스터 로우랑 마스터 어퍼 파일.cpp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언론은 이제 단독 실행되게끔 해놓은 거고 로우랑 마스터 어퍼는
그 이제 이거 두 개는 요 마스터 모듈을 불러와서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결국에는 이제 포트죠. 랜 포트를 다르게 설정하고 CPU 코어도 다르게 설정을 해서 하부와 상부 시스템을 독립 실행하게끔 되어 있는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행 파일 그 바로 앞에서요. 예. 그 세이프티 락은 어떻게 좀 구현이 된 건지 조금 궁금한데. 그 세이프티 락은 크게 그냥 좀 간단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그 정의되어 있는 설정 모듈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제 위치 제한이랑 속도 제한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여기 이렇게 마스터 일반적으로는 토크 제어를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세이프티 락에 가면은 그 현재 위치로 그냥 엘모 포지션 제어로 전환을 해서 잠궈 버립니다. 음, 그래서 제어기에서 아무리 토크 제어를 넣어도 이제 현재 위치로 고정되어 있게끔 돼가지고 반응이 없게 되고요. 멜모 지역이도 건드리는 거네. 순간적으로. 그쵸. 순간적으로 이제 엘모 포지션 제어로 바꿔서 엘모의 포지션 루프로 바꿔서 제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제어기 오류에 따라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제어기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몇 회 동안 이제 명령이 안 들어온다. 이러면은 음. 이제 너무 명령이 안 들어오는데 이러면서 세이프티락을 걸어버려서 위치 제어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락 푸는 것도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GUI에 세이프티 쪽 버튼이 있습니다. 어, 여기 아니라 첫 번째 페이지에 있구나. 그래서 뭐 세이프티 락 걸리면 여기 죄다 빨간색 뜨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이프티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궁금한 네. 거 있는데 네. 세이프티락이 채로 걸린 채로 노드를 끄면 네. 그 다시 킬 때 세이프티락 걸려 있다고 그 노드가 다시 안 켜지더라고요. 리얼 로봇점 런치가 그 로드가 다시 안 켜진다고요? 네, 어제 한번 해봤는데 음. 세이프티락을 뭐 그 노드가 안 켜진 상태에서 해제할 방법이 있는지 노드가 노드라는 게 어떤 노드를 의미하는 거? 뭐 리얼 로봇 런치가 안 켜진 상태. 그러니까 리얼로브 런치 파일을 껐다는 네네. 얘기죠. 네. 어, 켜져 있을 때 바로 세이프티락 걸리는 거는 이미 그 위치 제한 나가 있을 때 그럴 텐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조인트 리밋이나 속도 리밋이 넘어가서 세이프티락이 걸려서 음, 이제 토크를 끄고 이제 조인트 리밋 밖으로 넘어간 걸 다시 원위치로 한 다음에 음, 세이프티 리셋하면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런치를 모르고 꺼버린 거죠. 음. 그래서 GUI에서 리셋 버튼이 안 먹는 거죠. 어, 그래서 뭐 다르게 리셋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그럴 때는 일치선 그냥 방법이 껐다 켜야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냥 껐다 켜야 되는 거고. 아, 그리고 음, 그러니까 이제 노드를 껐다가 켰는데도 세이프티 락이 걸려 있는 거는 어 그냥 켜질 때 위치 제한이 나가 있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공유 메모리에 그런 세팅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상태랑 그 세이프티 락하는 것도 공유 메모리 통해서 통신하게끔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공유 메모리는 그 리얼로블 런치를 켤 때 초기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근데 따로 뭐 꺼져 있을 때 세이프티라고 끄는 방법은 따로 없고 그냥 로봇 그 세이프티 위치 제한 안 넘어가게 로봇 관절 복구시켜 놓고 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뭐, 네. 그리고 실행 파일 쪽을 좀 살펴보면은 아까 그 스레드가 세 개가 있죠. 그 통신 스레드랑 뭐 점검 스레드랑 그 상대방 감시하는 스레드가 있는데 그 통신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 루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와일 루프가. 그래서 그건 첫 번째는 이제 초기화고 두 번째는 이제 제어 루프인데 초기화 루프에서는 뭐 그 이 로봇이 그 전원 소스가 커뮤니케이션 조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일종의 이제 초기화 작업이에요. 그 드라이버가 이제 실제로 제어하기 전에 좀 약간 초기화하는 작업인데 이게 좀 전류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배터리 말고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파워 서플라이 같은 거 사용해서 로봇 구동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전체 관절을 한 번에 다 구동시키면은 이제 약간 그 전류 드레인 생겨가지고 로봇이 막 꺼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몇몇 관절들만 진행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이제 상체 같은 경우에는 그 호밍 센서로 이제 0점 잡아야 되니까 그 0점 탐색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정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처음 켰을 때 0점이나 커뮤니케이션 정보 같은 거를 로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루프에서 이제 0점이나 커뮤니케이션 종료가 되면은 이제 제어 루프 두 번째 제어 루프로 이동을 해서 그 계속 제어기와 통신을 하면서 IPC로 통신을 하고 이제 이더켓으로 통신을 해서 모터들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이더켓 점검 스레드 같은 경우는 어, 그 슬레이브의 그런 이제 상태의 변화를 계속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에러 비트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더캣 다이어그노스 별 함수인데 얘는 계속 에러 카운터를 직접 점검을 하기 때문에 뭐 링크 문제 생겼거나 뭐 CRC 뭐 이런 RX 오류 생겼을 때 그 유저가 좀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또 상대방 감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더캣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리얼타임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생기면은 그 문제 생긴 거를 알 수 있게끔 그 상체에서는 이제 하체를 감시하고 하체에서는 상체를 감시하고 그래서 상호간 그 프로세스가 좀 동작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확인하는 그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NIC 포트 이름 어, 지금 로봇에서는 RT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NIC 포트가 일반적으로 다 이제 RTETH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RTETH로 그 NIC 포트 이름 설정하고 이제 뭐 통신 주기나 뭐 상체에서 담당할 그 슬레이브 개수 그리고 이제 33개 중에 이제 시작 넘버가 어딘지 그리고 뭐 이런 뭐 변수들을 지정을 해서 어 막 상체를 시작을 하고 하체를 시작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 공유를 통해서 통신하는 IPC를 구현된 부분인데 이게 그 좀 약간 이쪽도 코드를 좀 적당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 라이팅이랑 뭐 스테이터스 카운트 그리고 뭐 트리거 S1 이게 이제 아토믹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믹 변수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스테이터스 라이팅이 플러스 즉 스테이터스 라이팅이 더하고 이게 이제 요 프로세스가 이 공유 메모리에 데이터를 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라이팅을 더하고 라이팅이 끝나면 라이팅을 빼줍니다.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이유가 그 프로세스가 상체 하체 두 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쓰고 있으면 1이고 뭐 두 개가 쓰고 있으면 2고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면 0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비자에서는 스테이터스 라이팅이 이제 0일 때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카운트랑 스테이터스 카운트 2는 그 상체 하체 각 그 사이클 카운트 이렇게 카운트가 지금 몇인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의 그런 변수고요.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트리거 SO는 그 뒤에 나올 그 토카비 컨트롤러의 그 스레드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CPU 릴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라인 어셈블리가 얘기했던 그 어셈블리 메모리 그 명령어고 이, 이 명령어는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모리 최적화를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를 사실 이제 아토믹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까 설명했을 때 아토믹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런 메모리 최적화 방지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 이제 혹시 모를 그런 오류 또는 이제 CPU 릴렉스 자체가 그 약간 CPU를 한 턴 쉬어주게끔 하는 그런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턴 쉬면서 메모리 최적화도 그 방지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et joint command 같은 경우에는 코드는 자세하게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 위랑 비슷하게 제어기 명령을 가져오게끔 공유 메모리에서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기 명령이 이제 지금 현재 몇 카운트인지 확인하면서 뭐 명령이 안 들어오면은 세이프티 락 걸고 뭐 이런 게 get joint command 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코드를 그래서 좀 코드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음, 그래서 이게 헤더 파일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좀 함수화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 그리고 이제 그 프린트 쪽 보면은 F 프린트 F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왜 F 프린트 F를 해놨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F 프린트 F로 되어 있는 이유는 어 이게 그 포직스 래퍼를 통해서 구현돼 있다 보니까 그 제노마이 프린트 F가 이제 다른 함수로 구동이 되는 돼가지고 그래서 std 아웃으로 직접 프린트하게끔 지금 구현이 돼 놓은 상태고 음, 넘어갈까? 음. 그래서 get joint 커맨드 할 때도 그 코드 루프 이제 확인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CPU 릴렉스 같은 거 한번 해주고 메모리 최적화 방지하고 뭐 CPU 한 턴 쉬고 이런 다음에 어 지금 이런 형태를 좀 많이 볼 텐데 이게 이제 혹시 그 어, 커맨더 쪽에서 락이 걸려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커맨드 그 제어기에서 이제 명령을 쓰고 있을 때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쓰고 있으면 이제 멈춰라 계속 크록 나노 세퍼니까 이제 계속 루프 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하고 안 쓰고 있을 때 이제 빠르게 멤카피를 통해서 그 명령을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서브 이거는 어,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상체 하체 서로 이제 감시하는 코드 중에 일부인데 이제 스레드 별로 분리돼 있고 이쪽도 계속 감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맨드 카운트 1이 그 이쪽 코드가 이제 아까 말했던 CL락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CL락이 어 얼마나 좀 봐줄 거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L락이 뭐 예를 들어 그 열이다 10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제어기에서 10틱 동안 명령 안 보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세이프티락 그 걸어버리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샌드 조인트 커맨드 get 조인트 커맨드랑 샌드 조인트 스테이터스는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어 그리고 또 위쪽에서 실제 통신 코드 쪽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음, 루프를 좀 간단하게 쭉 훑어보면은 어 위쪽은 초기화 루프고 이쪽은 이제 실제 통신하는 부분인데 이제 클럭켓 타임이 이제 시간 가져오고 어 이제 클럭켓 타임이 많은 이유는 계속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각 파트가 얼마나 통신하는데 각 파트가 얼마나 이제 시간을 소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리얼타임 성능이 또 계속 얼마나 나오고 혹시 뭐 연산에 문제가 있거나 통신 쪽에 문제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 클락게 타임을 통해서 계속 시간 받아오면서 각 요소의 그런 시간을 계속 저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씨 샌드 프로세스 데이터가 이제 명령 명령 보내는 부분이고 여기 이씨 리시브 프로세스 데이터가 이제 슬레이브들로부터 명령을 받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 받아온 다음에 이제 각 관절 상태에 이제 쓰고 관절 상태를 이제 이게 호밍 엘모, 뭐 익스터널 엘모, 뭐 큐다 엘모 이런 데다가 이제 조인트 상태를 실제 조인트 상태를 이제 쓴 다음에 이제 한번 매핑을 통해서 실제 관절로 이제 매핑을 합니다. 실제 관절 순서대로. 그래서 그 데이터를 send joint status 함수에서 다 공유 메모리로 보내고 이제 get joint command에서 공유 메모리에 있는 명령을 받아오게끔 그런 식으로 루프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쪽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은 센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센서 쪽은 이렇게보다는 좀 간단한데 그냥 어 좀 이런 ATI FT랑 뭐 센서 레이 826, MX5 IMU 이런 그 센서를 통합을 해서 그냥 여러 플랫폼의 센서 데이터를 획득 및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핸드 FT 데이터를 이제 UDP 소켓 통해서 송수신하는 부분이고 MX5 IMU 부분은 이제 MSCL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IMU 데이터를 획득하고 로스 메시지로 변환하는 부분 그리고 뭐 센서레이 파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입력을 이용해서 FT 센서를 이제 보정을 하고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센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GUI 명령에 따라서 이제 뭐 센서를 뭐 리스트하거나 뭐 보정하거나 그런 처리를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 크게 복잡한 게 구성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S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B 연결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가끔 USB가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뜨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USB를 뺐다 꼽았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토카비 립 같은 경우에는 토카비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그 로봇 데이터 구조나 함수를 정의해 놓은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유 메모리에 관련된 사항도 여기다가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보시면은 이제 뭐 클래스 및 구조체를 이용해 데이터 구조를 좀 정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QP 오아시스라고 이제 QP 연산 라이브러리를 뭐 아이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랩핑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오플라인 스페이스 포뮬레이션 제어나 그런 뭐 전신 제어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수학 함수들 뭐 로우 패스 필터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좀 자주 사용하는 선형대수 함수들 같은 것도 정의되어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이 로봇 데이터 구조체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럭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스트럭트에는 각 이제 관절 데이터, 뭐 관절 위치, 관절 속도, 뭐 그런 뭐 현재 토크나 뭐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있고, 또 벡터 형태로 이제 링크 데이터, 뭐 엔드 이펙터, 태스크 스페이스 이런 그 클래스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RBDL 기구학을 RBDL을 통해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뭐 RDBL, RBDL 모델, 그리고 뭐 센서 데이터, 그리고 필요한 다이내믹스 변수들, 그리고 뭐 태스크 변수, 모드 스위치 등이 이제 로봇 데이터 쪽에다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클래스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이 링크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링크 데이터 클래스는 그 이제 각 링크의 링크 아이디, 뭐 질량, 뭐 관성 정보, 뭐 글로벌 잡표 기준 위치, 뭐 자포코비안 뭐 이런 그 데이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뭐 제어 개인이나 뭐 트라젝토리 같은 것도 이제 링크 데이터 클래스에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업데이트 함수들 같은 걸 좀 살펴보면은 좀 이것저것 많은데, 그 이쪽도 좀 보면은 이쪽도 함수가 좀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가져오거나 자코비안 업데이트 하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고, 트랙토리 세팅하는 퀸틱으로 뭐 초기 위치랑 현재 타임, 시작 타임 뭐 그런 거 하면은 그 자동으로 보관해서 궤적 짜주고 뭐 이런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OSF 제어할 때 그 특정 링크의 트랙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함수라서, 이런 것도 뭐 쓸 일 있으면은 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COM 위치, 뭐 이런 뭐 컨택트 포인트, 뭐 회전 매트릭스, 포지션, 무게중심 위치, 뭐 센서 위치, 속도, 뭐 이런 갖가지 정보가 이제 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매번 업데이트하면서 좀 쉽게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 이펙터 클래스는 그 링크 데이터를 상속해서 사용하는 클래스인데, 이거는 그냥 좀 편하게 그 각각의 이제 손이랑 발 같은 거 편하게 좀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지정해 놓은 클래스고요. 이제 태스크 스페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SF를 제어하기 위해서 각 태스크 스페이스를 지정해 놓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어할 때 이제 여기다가 어떤 링크가 태스크 스페이스인지 지정이 되고, 뭐 자코비안, 에프스타 이런 람다 등 이제 태스크 관련 동역학 행렬들이 수록되어 있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링크 쪽에 보면은 이제 태스크 스페이스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어, 이제 OSF에서 많이 필요한 그런 행렬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뭐 업데이트를 하면은 뭐 이런 행렬들이 자동으로 계산돼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홀바디 펑션이랑 이제 뭐 QP들이 있는데 홀바디 펑션스는 홀바디 제어 모듈이라서 전신 제어를 이용을 해서 그 동력각 계산을 하고 이제 뭐 이런 중력 보상이나 뭐 태스크 제어하는 함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컴퓨테이셔널 에피션트 HQP 베이스드 홀바디 요 논문이 이제 기반으로 해서 HQP 그 제어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적용하기 전에는 그 QP를 사용을 하진 않았었어 가지고 QP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OSF 기반 제어기도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QP 라이브러리도 그 좀 랩핑 모듈도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QP가 아이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겐을 통해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왜 여기 왜 사라졌지? 이 모음입니다. 그래서 뭐 QP를 간단한 함수로 구현이 되게끔 어 아이겐을 통해서 간단한 함수로 구현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뭐 시간 나면은 함수 한 번씩 살펴보면서 뭐 적용돼 있지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QP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뭐그 이그젬플 같은 게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통해서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홀바디 제어 모듈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코드를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논문에 있는 수식들 위주로 따라서 되어 있나요? 네, 논문 수익 따라서 되어 있고 사실 이거보다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하긴 할 건데 어 제가 최근에 그 연구하면서 작성했던 게 라이브러리를 아예 새로 파가지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쪽은 그 다큐멘테이션 작업을 좀 잘 해놔가지고 혹시 뭐 보실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보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라이브러리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그래서 이제 토카비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이제 관절 및 센서 데이터를 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로스 통신을 하고 데이터 로깅을 담당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뭐 두뇌라고 뭐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네매틱스 스레드에서 이제 관절이랑 센서 데이터를 다 처리를 하고 이 처리된 데이터를 그 다이내믹스 파트에서 이제 그 제어를 구동을 하고요. 이제 뭐 로스 매니저에서는 이제 따로 별도로 이 스레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토픽을 뭐 퍼블리시하거나 서브스크라이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네매틱 스레드는 이제 흐름도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이 트리거 S1을 통해서 그 이 루프의 타이머를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트리거 켜지면은 이 루프 실행되게끔 되어 있어서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실행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조인트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조인트 데이터는 아까 토카비 이켓에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를 이제 리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경우에서는 이제 무조건에서 그 데이터를 읽고 실제 로봇의 경우에는 진짜 실제 로봇의 경우에서는 실제 로봇 데이터를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스테이트 스레드 이제 이 스테이트 매니저 모듈 내 지역 변수인 일반적으로 이제 RD 언더바 이거를 계속 이용하면서 센서 관절 데이터 뭐 기각 데이터 이런 걸 다 로컬라이제이션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RBDL을 통해서 기구학 계산하고 이제 스토어 그런 다음에 스토어 스테이트에서 이 RD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 RDGL으로 전적 변수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컬 변수인 RD에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RDGL로 이동을 하고 이거를 또 뒤에서 이제 다이내믹 스레드에서 이용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트의 경우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다리 기구학이랑 IMU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드 레코닝 로컬라이제이션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FT 센서도 이제 그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뭐 한 발 지질 때는 당연히 한 발 기구학 사용하는 건데 양발 지질 때는 그 양발 중에 이제 FT 센서를 통해서 비중 파악을 해서 로컬라이제이션 기준점으로 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이내믹스 파트에서는 그 이제 요 모듈을 사용하게 코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GUI 명령을 통해서 그 태스크 커맨드 GUI 명령에서 날라온 태스크 커맨드 모드에 맞는 그런 코드를 실행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내에서도 제어 코드를 짤 수 있지만 그 여기서 내에서 짜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계속 아바타 컨트롤러나 커스텀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개인 코드를 작성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등록해서 사용하면은 여기 내에 있는 코드들은 라이브러리처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로 불러온 이 코드들을 이런 태스크 커맨드 모드 0에서 5일 때는 이제 요 내부 제어기를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 뭐 6에서 9면은 커스텀 컨트롤러의 모듈을 실행하게 이 커스텀 컨트롤러에 있는 제어기를 실행하고 10에서 14에 있으면 아바타 컨트롤러에 있는 모듈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젝트를 안 건드리고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다 각자 제어기 좀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제어기 업데이트 하면은 업데이트도 좀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어서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커스텀 컨트롤러로 제어기 짜고 아바타 컨트롤러로 제어기를 짜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이내믹스 파트를 보면 이제 스레드가 좀 몇 개가 있는데 스레드 1은 리얼타임을 위해 좀 빠른 연산이 가능한 요소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고 스레드 2는 연산이 오래 걸리는 리얼타임이 좀 힘든 요소로 구성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플러그인 실행부를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요게 이제 스레드 1 부분입니다. 스레드 1에서 그 GUI로 이제 명령 날아왔을 때 그 모드가 이제 9부터 15일 때 이제 아바타 컨트롤러 쪽을 실행하게끔 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바타 컨트롤러 쪽 컴퓨터 슬로우를 스레드 1에서 실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 스레드 2를 여기서 이제 이네이블을 리퀘스트 스레드 3를 이제 리퀘스트 스레드 2랑 3를 이제 해 놓으면은 스레드 1에서는 이렇게 컴퓨터 슬로우 함수를 실행을 하고 스레드 2에서는 이제 컴퓨터 패스트, 스레드 3에서는 컴퓨터 스레드 3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그 리얼 타임을 컴퓨터 슬로우로 해놓고 논 리얼 타임을 컴퓨터 패스트로 함수를 이름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실수로 잘못 처음 사용했다가 이제 나중에 수정해야지 하고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크해놔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용하는 걸로 좀 정해져서 이 컴퓨터 패스트랑 컴퓨터 슬로우가 이제 반대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하고 코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어디 여기서 보면 커멘트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 커멘트 같은 거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바뀌었다고? 제가 매번 좀 그 주의시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뭐 코드를 보면 알 수 있기도 하고 네 이제 뭐 함수 이름보다는 어디서 실행되는지 좀 파악을 해서 어디서 실행되는지 파악을 하고 이제 제어기 코드 짤 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슬로우 안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중력 보상 코드라든지 아니면 요즘 그 보잉팀에서 친구들이 AI 많이 쓰고 있는데 이 AI 관련 코드라든지 뭐 그런 제어기 코드는 컴퓨터 슬로우에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 진행이 되면은 항상 제어기 안에서 이 토크 디자일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토크 디자일들 만들면은 이 토크 디자일들을 여기 있는 이제 샌드 커맨드에서 스테이트 매니저로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예제 코드도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어 이런 플러그인 확인해서 그 코딩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설명할 게 이제 libwbc인데 이거는 토카비 립을 좀 더 다듬은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신 제어를 편하게 하고 어 좀 관절 데이터가 딱 왔을 때 그 관절 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홀바디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좀 구성하기 위해 어 좀 많이 좀 최대한 다듬으려고 노력한 코드이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아까 그 홀바디 펑션 그 모듈에 있던 OSF 베이스드 HQP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뭐 리듀스드 디멘션 다이나믹스 함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 제어를 좀 최대한 간단하게 코드화 해보자 했는데도 좀 복잡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노력한 코드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클래스 구조 및 구조체를 이용해 이제 최대한 데이터 구조를 정의를 하게끔 하고 뭐 QPO시스 래핑하고 그 OSF 제어를 위해서 이제 전신 제어 함수 정의하고 뭐 수학 함수들 정의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코드 좀 살펴보면은 음, 그래서 여기 libwc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이그젬플만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하려고 했던 게 그 내가 이제 모델이 있고 관절 상태가 있으면은 이 업데이트 키네매틱스를 통해서 그 기구학 정보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이 기구학 업데이트에서는 좀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단순히 그 링크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뭐 센트로이드 모멘텀 그런 다이나믹스 간단한 계산도 여기서 수행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컨택트 컨스트레인트를 추가를 하고 뭐 태스크 스페이스를 추가를 한 다음에 어, 요 코드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제어 코드가 계산이 되게끔 디자일드 토크를 계산할 수 있게끔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안에 살짝 좀 살펴보면은 네, 그래서 그 인풋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제 최대한 적어놔서 어 그래서 이제 이 J 컨택트 자코비안과 이제 뭐 그 A 매트릭스 인버스를 통해서 그 컨택트 컨스트레인트 매트릭스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JC 인버시티랑 뭐 람다 C 뭐 NC W 인버스 뭐 이런 한 그 매트릭스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 코드고요. 그리고 그래비티 컴펜세이션 토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뭐 토크 그래비티 계산한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같은 거를 좀 명확하게 적어놔서 뭐 혹시 그 좀 필요할 일이 있으면은 네, 이런 거 기준으로 보고 좀 분석을 하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OSF 논문 쫙 보고 오면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아 이거구나 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을 해놔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키네매틱스에서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그 제어기 쪽 코드인데 음,
이 칼크 태스크 컨트롤 토크가 결국에는 이제 그 HQP 모드일 때나 HQP 모드 아닐 때나 그 실제 정의되어 있는 태스크 공간대로 어 그 제어 토크를 계산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add 태스크 스페이스를 하면은 요 태스크 스페이스 벡터에다가 그 뭐 계속 그 태스크 스페이스가 추가가 되는데 이 태스크 스페이스대로 각각 계층에 있는 각각 히어라키에 있는 이런 태스크 토크를 계산을 하고 이 태스크 토크를 나중에 이제 종합하게끔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뭐 그래서 발표가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그 함수 코드를 좀 설명하다 하려다 보니까 좀 너무 간단하게 개요 정도만 설명한 느낌이라서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코드를 보려면 결국 한번 쭉 읽어봐야 좀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면서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좀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신 부분들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 설명해서 고맙고요. 말한 대로 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을 테니까. 네. 그죠? 네. 질문 있는 사람들 질문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이게 사실 코드 자체가 코드를 톡합 이렇게 쪽 코드가 특히 좀 많이 좀 스파게티로 되어 있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스파게티로. 그러니까 흔히 약간 스파게티 코드 하면 되게 좀 보기 어렵고 약간 이런 코드라고 하는데 네, 이거 좀 깔끔하게 리팩토링 좀 해놓고 가야지 하다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네, 그 또 이제 좀 뭐 이것저것 함수 수정하다가 동작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안 건드리고 가긴 합니다. 근데 어 코딩할 때 막 그 최대한 처음에 설계를 좀 잘 해놓고 짜야 나중에 이제 좀 알아보기 쉬운 코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오래 계속 추가한 거 필요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전체적인 코드가 약간 누더기처럼 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새로 프로젝트 이제 로봇도 이제 새로 만들어야죠. 도깨비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슬슬 한계가 되어가는데 이제 새로 만들 때는 어 이제 제 코드에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만 써서 더 좋은 부분, 더 좋은 코드를 구성할 수 있게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서 데이터 구조도 좀 명확하게 잘 해서 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질문 없으시면 네, 혹시 뭐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딱 거의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네,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그죠?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희 박사 너무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